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장기 시대가 시작된다. 부제 오가노이드, 삼성바이오, GDF11 읽어보겠습니다. 1959년 코넬대의 M. 맥케이는 엽기적인 동물 실험을 시도합니다. 살아있는 생쥐 2마리의 옆구리를 꿰매 붙여 혈관을 연결하는 것이죠. 맥케이는 어리고 건강한 생쥐와 늙고 병든 생쥐 혈관을 연결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늙은 쥐는 건강하고 젊어졌고 어린 쥐는 나이에 비해 빨리 늙는 조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1950년대의 지식 수준은 지금보다 많이 낮아서 맥케이의 실험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묻혀버리게 되죠. 맥케이의 실험 이후 48년이 지났고 2004년이 됩니다. 하버드대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의 M.A. 위이저스는 맥케이의 생쥐 실험을 다시 시작합니다. 맥케이의 생쥐 실험 결과가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죠. 2004년 생쥐 실험도 1950년대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지식 수준과 분석 기술이 많이 올라가서 보다 정밀한 원인 파악이 가능했던 거죠. 웨이저스는 젊은 쥐 혈액에는 흔하지만 늙은 쥐 혈액에는 보기 드문 단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GDF11입니다. GDF11은 조직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GDF 수준이 떨어지면 손상 부위의 조직 재생이 느려지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아냅니다. 줄기세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GDF11이 별로 없는 늙은 쥐의 피에도 줄기세포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가 문제였던 것처럼 보였던 것은 GDF11 수준이 떨어지면 줄기세포의 활동이 약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쥐의 피를 늙은 쥐에게 집어넣는 생쥐 실험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현재도 수많은 연구소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실험 결과가 한 번 더 놀라운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노화가 진행된 한 마리는 털이 휘고 듬성듬성해서 나이가 든 표시가 확실했습니다. GDF11을 주입한 다른 한 마리는 검은 털이 수북하고 뇌와 근육, 신장 조직이 젊어졌고 멀었던 눈도 회복된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생쥐 다음으로 원숭이 대상을 추가 실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은 사회에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오래 사는 신체 수명과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건강 수명, 즉 healthy span이 다른 말입니다. 신체 수명만 오래 지속되고 건강 수명이 짧다는 것은 병든 채로 장수한다는 말이죠. 병든 채로 장수하는 노인이 많아지면 사회는 병든 노인의 연명 비용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죠.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노화가 중단 또는 역전되어 건강 수명이 길어져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노화 방지의 개념이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입니다. 노화만 방어할 수 있다면 신체 기관의 고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과 신장은 복제장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피부도 줄기세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부터 만들어진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미니장기를 의미합니다. 오가노이드는 장기를 뜻하는 오르간과 유사하다는 오이드의 합성어입니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생명 연장을 추진하는 2045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45년 이니셔티브 로봇공학, 신경, 오가노이드 제조 전문가들을 모아서 2045년에는 우리 몸을 인공물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왠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2045년에 아직 살아있을 나이인데 말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장기로 조금씩 수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몸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제 몸이 통째로 바뀐다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르게이 브릭은 제약사 에브비와 합작으로 프로젝트 캘리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는 프로젝트 캘리코의 목표는 죽음이라는 병의 완치입니다. 죽음이라는 병의 완치는 영생을 말합니다. 프로젝트 캘리코의 영생 방법은 간단합니다. GDF11을 알약으로 만드는 것이죠. 노화 연구 과정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인공장기 오가노이드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동물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기 전에 약물의 독성을 사람과 비슷한 동물에게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신약 개발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이전에 최소 2종 이상의 동물로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에 최소한의 검증을 해야 한다는 목적이지만 이것을 위해 매년 5억 마리가 넘는 동물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신약 승인을 위해 동물 실험 데이터를 필수로 요구했던 미국 FDA는 동물 실험 외에도 데이터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동물 대신에 오가노이드를 사용하고, 즉 인공장기를 사용하여 여기에 AI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준은 완전히 대체는 힘들지만 실험용 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동물 실험 기간을 단축하는 정도입니다. 250마리의 쥐와 9개월이 걸리는 연구를 50마리의 쥐와 한 달 정도로 비슷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9개월을 한 달로 단축한다. 엄청난 숫자네요. 미국 FDA와 EU가 동시에 이런 방식을 밀고 있기 때문에 오가노이드는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에는 동물 실험을 인공지능 기반 독성 예측 모델과 오가노이드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관련 법률은 2022년에 만들어진 FDA 현대화법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법 2.0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FDA 자체 연구에 의하면 마우스와 원숭이 실험보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와, 대단하네요. 오가노이드 외에도 제브라피쉬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열대어죠. 제브라는 열대어 입문자들이 보통 키우는 열대 담수어로 인간과 80% 정도 질병 관련 유전자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80% 정도면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조그만 열대어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조그만 열대어이지만 인간과 유사한 대사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대사질환 신약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죠. 수정 75분 뒤에 세포가 분화되고 24시간이면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데 몸이 투명해서 심장 박동 등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죠. 수정 후 5일까지는 면역 시스템이 생기지 않아서 이물질에 거부 반응이 없다 보니 면역을 억제하기 위한 별도 조작 없이 이식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싸고 생존력이 강한 물고기라서 연구실에서 새끼를 만들면서 계속 실험할 수 있으니 비용도 크게 절감됩니다. 원숭이를 제브라로만 대체해도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실험 원숭이 한 마리 가격이 5천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 50에서 100마리 정도를 쓰게 되니 원숭이 임상에만 50에서 100억 원이 들어가고 동물복지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약청도 25년 4월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심화 규정을 개정 고시안으로 행정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시장은 24년 39억 달러에서 25년 48억 달러로 커지고 매년 2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존 CDMO, 즉 위탁 생산 개발에서 임상 시험 수탁, 즉 CRO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시장 선점이라는 말은 엄청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보세요. 플랫폼 다 선점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500만 명의 환자의 190억 개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효능을 5주 만에 확인하는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끝내주네요. 세포 배양에 4주, 약물 처리에 1주, 데이터 분석에 1일로 5주면 결과가 확인 가능합니다. 임상 단계부터 발을 담궈서 자연스럽게 위탁 생산으로 연결하는 것을 노리고 있죠. 5주 동안 이렇게 아주 멋지게 빠르고 이렇게 실험을 해줘서 그 다음에 위탁 생산을 자기들이 가져오는 걸로 노리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대용제약은 오가노이드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전용 배양 용기와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AY와 오가노이드, 제브라피쉬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들게 됨.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신약 실험은 삼성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도 빠르게 대응하는 중입니다. GDF11을 활용해서 노화를 중단시키는 연구도 상당수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 쪽의 새로운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메르님의 명언이죠. 댓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가노이드 관련주로 토모큐브랑 로킷 헬스케어가 괜찮아 보여서 모으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 주식은 공부가 어렵다 보니 확실하게 공부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어 크게는 못 모으고 있지만 소액으로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대댓글입니다.
저도 오가노이드 관련 토모큐브 모아가고 있는데 토모큐브는 어떤가요? 삼바, 즉 삼성바이오 지금이라도 모아가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아래 대댓글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늦생시에서 회자될 내용인 듯 합니다. 늦생시는 메르님이 올리는 글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두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까지는 가능하지만 과연 정신까지도 회복 가능할런지 궁금하네요. 작성된 글에서 뇌도 젊어질 수 있다는 게 정신에 대한 노화도 회복된다는 의미라면 정말 획기적이겠네요. 네. 그러게요. 몸은 아주 젊은데 뇌는 갑자기 치매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하지만 뇌도 아마 좀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 중국 연구팀이 발표한 ALDH1A2를 통한 쥐의 귀 재생 연구도 오가노이드와 관련이 있을지요? 이게 대단한데요? 귀를 재생시켰다고요? GDF11과 비슷한 신체 재생에 연관된 듯 하여서요. 이건 뭐 무빙에 나오는 그 신체 재생 능력자 느낌인데요. 와, 쥐의 귀를 재생시켰군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긴 글은 못 읽고요. 문제는 이런 의학 분야는 하도 사기가 많아서 주의한다는 걸 또 뭘 개발했다 하지만 인간에게 적용하려면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요. 딱 두 개만 읽어볼게요. 하나는 중국입니다. 바이오 관련은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실험 데이터가 다른 나라랑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되죠. 이건 한국도 본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반동 세력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삼시세끼 다질 필요가 있나요? 이거 그냥 잡자 이거네요. 좀 그렇습니다. 요건 좀 재미나네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IT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이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해서 자신의 노화를 되돌리는 회춘 실험을 하고 그것을 사업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간에게도 효용이 있다면 대단한 일인 거고 친족의 피를 수혈하는 방식에서 더 발전해서 아예 약으로 나온다면 또 하나의 과학 생명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나왔듯이 그 오가노이드를 알약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먹게 되면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상 실험에 있어서도 그런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대체 어떤 임상하는 그런 동물들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50억에서 100억이 든대요. 근데 그걸 오가노이드로 만들면 뭐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그리고 9개월 걸리는 걸 1개월 만에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 사업은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도 너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